북한의 암살, 오늘 그 실체가 조금씩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일까요? 이 소식은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그리고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말레이시아 경찰청장 기자회견에 따르면요, 이 모든 김정남 암살, 리얼리티 쇼도 아니었고요, 장난도 아니었고요. 정말 치밀한 기획에 따른 살인 범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게 말이죠, 대표님. 예. 독극물을 그 여성 용의자들이 손에 묻혀서 김정남의 얼굴에 발랐다고 하는데 네. 이런 수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독극물에 의한 살해라는 것은 네. 이제 마시거나 찌르거나 이제 그렇게 투입을 해서 인체에 뭔가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제 마시거나 이제 찌르게 되면 증거가 남기 때문에 네.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아마 이제 보통 이제 헝겊에다 묻혀서 이 헝겊을 이제 손에다가 꽉 쥐고 이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그 코를 막는 방법이 있는데 네. 만약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범죄 증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손에다 묻혀서 이 착용감이 있게 만들어 놓고 네. 그 손으로 이제 그 코나 입으로 이제 뭔가 그 물질을 들어가게 하게 되면 네. 그게 소량일지라도 치명적인 어떤 독성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범죄의 어떤 그 성공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손에다가 아마 이제 묻혀서 바로 이제 그 코나 입으로 아마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가 CCTV를 다시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요, 저 LOL 티셔츠를 입었다는 여성 용의자의 경우에는 두 손을 모은 다음에 잠시 멈칫하더니 바로 김정남 얼굴로 가격을 해서 문지른 다음에 불과 2초 만에 다시 손을 벌린 채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스프레이로 쫙 뿌리면 네. 이 스프레이가 약간 좀 저렇게 완원을 돌아서요. 다시 예. 가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범행을 마치고 예. 저 얼굴에 뭔가 호흡기를 겨냥한 것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에다 묻혀놓고 네. 코나 입으로 확 문지르게 되면 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독성이 들어가면 가면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아마 저렇게 손에다 묻히고 이제 범행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증거를 남기지 않게 바로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양손을 맞잡을 수가 없었겠죠. 오히려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죠. 어정쩡하게 두 손을 벌리고 도망쳤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일단 뭐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난 사례가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네. 특히 독극물 약간은 뭐 또 처음에는 스프레이를 활용했다 했는데 지금 손을 통해 가지고 호흡기로 네. 독극물이 치명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순간 사망한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지금 뭐 아직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독극물 정체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뭐 우리가 몇 달 동안 알고 있었던 뭐 또 독극물 종류가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또 물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정말 북한이 정말 이걸 위해 가지고 고도에 우선은 이제 뭐 제3국의 여성을 이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떠하든 간에 자신들이 어떤 개입 여부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선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저는 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 과연 이 말레이시아 당국이 범인 추적이나 용의자 검거가 과연 가능할까? 워낙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이 다소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했는데 네. 우선 말레이시아 당국이 잘 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것만 해도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소행, 배후라는 것이 드러난 것만 해도 상당히 큰 다행으로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네네. 구체적인 수법은 남대로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수님 네.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은요. 김정남에게 이 사람들은 장난을 쳤다고 하는데 화장실에 가서 쉬신 뒤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몸이 아파서 숙소에까지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여성들은 괜찮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독극물 액체를 쓴 것 아닙니까? 네. 그전에는 뭐 스프레이라든가 독극물 헝겊 또는 독침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아까 뭐 영상에도 본 것처럼 독극물 액체를 네. 손에다 묻혀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김정남이 입이라든가 이런 쪽에 네. 호흡기 쪽에다 지금 묻혀가지고 지금 독사를 한 그런 상황인데 뭐 1차적으로는 뭐 이런 제3국의 여성들을 쓴 것은 북측에서 네. 보낸 그런 그 용의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제3국의 그런 네. 여성들을 썼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 위험한 독극물, 거는 본인들이 안 하니 독극물, 여성들을 이것은 정말 이용해서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체적으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 화장실에 가서 금방 씻었어도 그 통증이 아주 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한 여성은 호텔에 가서 바로 누워서 잤다겠고 다른 여성도 이게 화장실에서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심하게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 북측에서 온
그런 용의자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위험을 네. 회피하기 위해서 여성을 쓴 것 아니겠느냐. 자신들도 독극물을 묻혔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네. 그 독극물의 독성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3국의 여성을 돈 네. 주고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돈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시나리오가요. 네. 자연사, 그러니까 심장마비를 가장한 자연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지나가면서 범행을 딱 치른 그 시간도 네. 2초 남짓한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네. 봐도 그냥 자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증거가 나오면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원래 고도로 훈련받은 공작원들이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침으로 바로 딱 찌르고 지나가면 됩니다. 네. 그 독침으로 찌르게 되면 바로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가 완전히 북한의 공작임을 이제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남아 여성 2명이 장난삼아 이제 하다가 죽으면 이거는 약간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공작의 시나리오가 그 정교한 공작원에 의한 살해가 아니라 약간 좀 사고사 비슷한, 그러니까 자연사로 이제 위장하려고 했던 네. 그런 시나리오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극물 액체는 몸에 스며들 경우는 몸에 있는 다른 것과 반응을 해서 화학적을 일으켜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독극물 액체를 쓴 거 아닙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독침을 썼다든가 손수건을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남는데 이건 증거가 남지 않잖아요. 네. 자기가 손에다 묻혀가지고 가서 씻어버렸기 때문에 그 액체도 뭐 남지를 않을 거고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봐야겠죠. 네. 저 공격 직전에 4명의 남성 용의자들로부터 액체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여성이 1명은 시선을 분산하고 1명은 뒤에서 덮쳐서 범행을 실시한 거였죠. 무엇보다 오늘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가 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고려항공 직원,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까지 포함이 됐던데 이렇게 되면 도주 경로까지 확보해주는 완전 범죄를 꿈꿨다는 건가요? 예,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처음에는 뭐 2명, 그 다음에 6명, 8명까지 늘어났는데 네. 지금 이제 사실상 뒤에서 보여줬던 4명은 이미 말려질 떠난 거로 지금 말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남은 사람 중에서 오늘 이제 추가 용의자 2명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에 어떤 좀 연계 역할을 좀 중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을 부인할 수 있는 자기들 잡아뗀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이 그나마 이 또 추가 용의자를 2명을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북한의 소행인 것은 뭐 다시 한번 제3, 제4 할 때 확인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공작을 하려면 그 현장을 잘 아는 이제 현장에 거첩이 있고 네. 이제 파견되는 또 이제 간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현장에 남아 있는 간첩들은 그 35호실에서 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현지 지역의 우사라든지 뭐 태권도 뭐 사범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이제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현지에서 다 이제 어떤 안내를 해주고 지금 평양으로 도망간 4명이 이제 실제 인물을 띄고 이제 파견돼서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외무성에 지금 그 외교관으로 신분으로 있지만 그 외교관 신분을 가장한 또 공작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남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북한의 주요 대남 부서인 이제 뭐 935호실이나 9대연락부 225국이 네. 총동원돼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이 듭니다. 이번 암살이 만약에 먹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2차 자살 폭탄조가 대기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었습니다. 북한 측은 아직도 김정남은 자연사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강철 북한 대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diplomatic passport holder of the DPRK fainted from the heart attack at the airport and that he died on the way to the hospital as it was a natural death. South Korea is involved in this incident and implicates the fabrication by the South Korean conservative authorities for the escape from the political scandal. And at the same time, this is shown as the attempt of the United States to force the third deployment in South Korea in cooperation with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he DPRK of sovereign. 자, 강 대표님 지금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은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북한 대사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본인이 제대로 이제 대처 못하면 스스로 강철 대사마저 총살 위기에 처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어떤 그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중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또 대사의 입 한마디가 자신의 목을 자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엄청난 무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대사의 임무는 뭐냐면
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이제 이 북한 국적임을 확인해 주면서 네. 말레이시아 경찰로부터 이 시신을 빨리 인도받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장마비이기 때문에 부과할 필요가 없다. 네.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걸 빼내는 그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기자들이 너무 이제 엉망으로 가다 보니까 네. 또 우혹만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김정남이 이제 김정은이 죽였다. 이게 확신을 가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저 친구도 웬만하면 탈북하는 게 낫겠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괜히 가다가 이제 북한에 갈 경우에 아마 이제 뭐 공개 처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이제 타격을 받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지금 강철 전에 네. 말레이시아 대사가 장용철입니다. 네, 그 총살당했었죠. 장성택에게 네. 조카죠. 그래서 장성택 처형 2개월 전에 네. 북한으로 소환해가지고 그 20대 아들 2명과 함께 처형을 했어요. 아. 그 당시 뭐 장성택의 누이 장계순이라든가 또 뭐 네. 후바 대사 뭐 이런 그 장성택 주변에 있는 그 주요한 인물들을 다 처형한 것처럼 네. 이번의 경우도 뭐 지금 북한이 이 사건의 배후라는 것이 지금 사실상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치밀하게 이렇게 공작을 했다 그러면은 저 강철 대사가 잘 이걸 무마를 하고 언론 플레이도 잘 해가지고 이걸 싹 감춰셔야 하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강철 대사도 살아남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저렇게 대명청지에 2초 만에 사람을 30분만 살려두고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북한의 화학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안전지대일지요. 무엇보다도 바로 저 LOL 티셔츠를 입었던 여성이 우리나라를 지난해 11월 제주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 이거 참 큰일 문제인데요. 물론 네네. 이제 북한의 그런 뭐 화성방 생화학 무기 수준은 이미 벌써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워낙에 뭐 핵 문제만 너무 그 현안이 임박했기 때문에 핵 문제만을 위기로 느끼지 사실은 핵 문제 이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생화학 무기가 상당히 위기의식인데 이번에 이 독극물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우리의 안보를 위해야 하는 요소이고 더구나 지금 이 용의자가 한국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 내에서도 뭔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이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더구나 이 여성이 독극물과 관련해가지고 뭐 약학을 전공한 또 전공 연관성도 있고 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전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작년 11월 달에 한국 오고 갔다 하는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북한과 연계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의 안보상 특히 뭐 우리 알겠지만 그동안 우리의 그 보안 정보부서에서 특히 대북 관련 부서가 많이 약화되어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 독극물 살해 사건이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뭐 그런 또 약점이 되지 않았는가. 또 하나 우리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북한의 어떤 에이전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정보부서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색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성이 네. 도와줘서 제주도에 있었다고 하는데 왜 저 여성이 제주도에 왔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북한의 그 대남 공작 루트, 그러니까 이제 침투를 할 때 네. 주로 잠수함을 동원해서 서해나 제주도로 다 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게 생겼냐면 제주도가 중국과의 자유였던 그 여행지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네. 북한의 공작 부서가 그 중국인을 활용해서 이제 제주도를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네. 그 35호실이나 대연락부나 이런 그 경찰청국에서 그 중국인의 10분 세탁을 해서 제주도로 와서 마음대로 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 그 여성이 제주도에 와서 그 남한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수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 친구가 뭔가 북한의 공작 부서와 연계된 어떤 그런 흔적이 있지 않을까. 좀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함께 있었던 남성은 프랑스로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김정남 왜 암살 네. 직전 아니었겠습니까? 직후죠. 그 다음날 출국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뭐 S씨라는 분, 그 암살 용의자인 후엉의 그 네. 남자친구죠. 그런데 지금 3개월 전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어도 김정남 암살 같은 것을 하려면 몇 개월 전부터 이 계획을 세고 공작을 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위장을 하기 위한, 뭐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있었던가. 네. 아니면 저 S씨가 뭐 국내에 있는 어떤 고정 간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저 S씨와 무슨 연계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프랑스로 나갔다고 볼 때는 네. 틀림없이 대공 영위점 이런 부분에서 뭐 정부 당국에서 충분히 뭐 조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 봐야 하고 지금 뭐 옆에 나와 계십니다만은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고위 인사들에 네.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뭐 이런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 S씨와 후엉이 왜 제주도에 와서 있었고 그 3일 동안 3박 4일인가 있었죠. 네. 그 동안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이라든가 또 뭐 이런 쪽에 네. 대공 영위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측은 오늘 여러 용의자를 발표하면서요. 기만솔에 대해서도 꾹꾹 눌러서 이야기를 하던데 입국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유족이 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그러나 또 다른 죽음을 원치 않고 시신 신원을 확인해달라 귀국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렇게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에 이야기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 상상력과 추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특수부대원이 왜 갑자기 병원으로 들어갔을까? 그때 김한솔이 특수부대원 복면을 착용하면서 변장을 한 게 아니냐라는 네. 설도 있고요. 네. 상당히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를 다른 루트로 시신을 확인하게 해준 게 아니었냐라고 하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 김한솔의 입장이라고 보면 네. 자기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애중도 있고 또 이제 김한솔이 그 북한 정권의 적대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된 것도 네.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제 그런 그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약간 존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아버지가 비명 행사했는데 그 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분명 움직인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김정남이 죽은 이 마당에 네. 지금 최고의 어떤 그 살해 위협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김한솔이기 때문에 이 북한 지도부의 그 암살 위협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아주 비밀리에 저는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역시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김한솔이 예를 이 시점에서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확인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최대한의 보안을 통해 가지고 우선 뭐 가장 가까운 그 시신 인도와 관련해 가지고 역시 네. 김한솔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죽은 김정남의 시신 인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간에 어쩔 수 없이 뭐 신원이 드러나면 모르겠지만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빨리 이 시신을 둘러싸고 지금 북한과 지금 외교적인 어떤 갈등에 그것도 지금 빚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남은 유가족이 소위 말해서 DNA 확인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부분을 일단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말레이시아는 최대한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면서 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보도가 나온 것처럼 뭐 위장해가지고 아버지 시신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네. 무엇보다도 근데 저는- 그때 간호사 2명도 경찰 특공대가 깔려 있을 때 들어갔다. 긴급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까지 들어간 거 보면은 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뭐 관계 당국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김한솔이 말레이시아에 들어온 것은 틀림없는 거 아닌가 아, 그런 네. 뭐 추측을 해도 크게 뭐 어긋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은 게 네. 우리 관심에서는 김정철의 시신이 어디로 가느냐 뭐 이게 김정남이요? 김한솔이가 부자가 네. 되니까 당연히 모셔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김한솔은 지금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미 김정남이는 죽은 사람이고 그건 시신일 뿐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할 건가 네. 이런 점에 본다면은 김한솔을 그렇게 잘 보내주고 시신을 중국까지 데려가게 했을 경우 네. 중국의 허가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때는 북중 관계는 파탄이 난다고 봐야 하는데 네. 최근에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석탄 뭐 수입도 좀 중단시키고 하면서 경고를 했지만 그냥 정치학적인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으로서는 네. 너희들이 죽일 거다 다 알고 있어. 네. 그러나 내가 김한솔을 안 보내고 아. 너희들 입장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 또 최용해까지 뭐 중국을 방문했다는 이런 설들을 감안해 볼 때 네. 과연 김한솔을 중국이 이런 정치학적인 북한과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보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 중국의 입장은 지금 북한 내부에 중국식 개혁 개방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식 개혁 개방의 주체가 장성택과 김정남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남이 아웃된 것도 96년도에 평양으로 이제 유학생을 맞춰 귀국한 다음에
평양의 고위층 자녀들 모아놓고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개혁 개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이제 김정남이가 아웃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중국의 입장하고 일치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장성택이 이제 그 처형되기 전에도 김정남과 몰래 연기하면서 중국과 모종의 음모를 꾸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이 대노해서 장성택과 김정남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북한의 계획 세력을 그 중국이 보호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엘리트 그룹들이 중국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만큼은 저는 중국이 좀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북한의 이런 야만적 행위들을 중단시키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한 네. 그런 노력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신천 매기 공장을 시찰했던 김정은 국방위원장 환한 웃음으로 깎은 머리가 유난히 많은 분들에게 두드러져 보였었습니다. 김정남 혹은 김정남의 흔적이 붙어 있는 사람은 모조리 최근에 처형하거나 5년 전부터 작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태영호 전 공사 역시 김정남에게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 하는데 CCTV에 찍힐까 봐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그 김평일이라고요. 네네. 그 김정일의 이제 이북 동생이 있었는데 김평일이 이제 아웃되고 난 다음부터 북한의 외교관이냐 누구도 김평일이 보고 인사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 한마디 했다가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의 모가지를 아. 자를 수 있는 그 위험이 되기 때문에 네. 완전 투명 인간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아마 그 김정남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잘못 엮였다가 그 사람이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북한의 외교관들이나 북한의 모든 간부들이 김정남을 해외에서 만났을 경우에 말 한마디 어떻게 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김정남 역시 이제 그 장성택의 처형 이후에 네. 그런 이제 엄청난 이제 위압감과 이제 그 따돌림을 이제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간부들 표정 하나하나 보면서 다 이 사람들을 처형시킬지 안 시킬지 사찰을 하는 모양이죠. 과거에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얼마나 처절하게 우는지 그거를 보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 친인척 관련해가지고 네. 당연히 접촉하다가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그거는 뭐 후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김정일을 둘러싼 최고 그 엘리트 그룹 내에서도 사실 그 사적인 얘기가 오간다거나 눈을 맞춘다거나 이것이 좀 어려운 것이 북한 체제의 특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그 주요 포스트되는 사람들끼리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논의한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최고 지도자와 1대1로 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네. 최고 지도자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각자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저거는 꼭 뭐 김정은의 어떤 친인척뿐만 아니라 최고 엘리트 내에서도 사적으로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눈다거나 논의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뭐 눈을 맞춘다거나 이런 것 네. 자체도 좀 불가능한 것이 북한 체제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북한이 그 체제 유지에 있어가지고 갖고 있는 북한만이 갖고 있는 체제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 간부가 간신이냐 충신이냐를 볼 때 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정일이 죽었을 때 네. 그 간부가 진심으로 우는지 안 우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진심으로 우지 않고 쇼를 한다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만에 하나 이제 뭐 술을 마셨다든지 뭐 웃었다든지 이런 게 발견만 되면 무조건 처형입니다. 네. 그래서 김정일 사망 이후에 그 김철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부총국장 네. 이 사람이 그 김정일이 이거 죽었을 때 막 통곡을 하고 나서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술 한잔을 했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90발을 쏴가지고 아주 사람을 아예 뭐 죽였다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그 충성심을 테스트하면서 걸리는 간부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을 하기 때문에 저런 사건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 네. 특히 나이가 어리고 권력 기반이 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런 네. 원로들이라든가 군 장성들 이런 사람들 혹시 자기를 무시하지 않나 내가 어리다. 네. 그러니까 태도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성택이가 왜 죽었습니까? 건성건성 박수 치다가 또 현영철이는 졸다가 네.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내 연설하는데 졸아 해갖고 다 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이 장성택이나 현영철 정도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무자비하게 처형을 함으로써 자기 권력 기반을 지금 강화해 왔고 지금 김정철도 완전히 눈에 가시 아닙니까? 네. 껄쩍지근한 분이죠. 뭐 그게 방송용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철도 무자비하게 처형해 버린 거죠. 네. 혹시나 말입니다. 한솔 외에 과거에 도미니크 공화국의 위조 여건으로 디즈니랜드를 가려다가 적발됐던 김정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김정남의
그때 당시에 첫째 부인의 아들 금솔은 안절할까요? 금솔, 한솔 아마 아들들은 이렇게 솔자 돌림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것은 이제 한솔인데요. 네. 이제 한솔이 좀 유명한 것은 이제 아마 그 어머니가 참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한 본질을 잘 알고 있고 또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제 북한의 피해를 이제 아주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외신가의 그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 자기 삼촌을 독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말 자체가 이제 그 이 정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남보다 더 위험한 게 한솔이 아닐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김정남의 암살 직후에 한솔과 금솔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은 우려를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금솔은 중국에 있지 않나요? 글쎄요, 금솔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네. 한솔만 공개되어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 통해서 와 금솔이 있었구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아마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뭐 중국이 네.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의 외교전까지 비화되고 있는 암살 사태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